무한의 부를 창조하는 잠재의식의 힘. 부의 초월자 제70장. 숨쉬는 공기처럼 성공을 내 안에 쌓아라. 한 친구가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사는 바버라를 소개해 주었다. 바버라는 보험 중개사로 일하면서도 늘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남편이 너무나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파산해서 집을 날릴까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할 짓이 못 됩니다. 바버라의 말을 듣자 걱정이 앞서 강력하게 충고했다.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도록 남편분을 설득해야 합니다. 물론 노력해봤죠. 하지만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편은 마치 작정하고 실패하려는 사람 같습니다. 그거 봐,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같아요. 한 달쯤 지났을까, 친구로부터 바버라의 남편이 운영하는 보험사가 파산했으며 집도 싼값으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국 그 집은 투자를 하려는 이웃의 소유가 되었다.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이유는 확실하고도 타당하다. 마음의 법칙은 분명하게 작용한다. 손실과 결핍, 실패, 파산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번영과 성공을 기대하긴 힘들다. 부자는 의식적으로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번영을 숨쉬는 공기처럼 여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부자의 태도이지 부자가 가진 돈이 아니다. 악을 생각하며 선을 누릴 수는 없다. 선을 생각하며 악을 겪을 수도 없다. 마음의 법칙은 완벽하게 작동해 내면에 품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는 속성이 있다. 가난한 사람, 즉 마음속에 있는 불을 풀어 움직이게 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가난을 만들어낸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가난한 사람도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부의 법칙을 훈련해 부, 성공, 재산을 사방에서 끌어당길 수 있다. 왜 확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수년간 꾸준히 번영의 확언을 해왔습니다. 다 소용없었습니다. 전 여전히 가난했죠.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아서 다행인지도 모르죠. 제임스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확언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그저 상황이 전보다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 제가 진 빚이 산더미예요.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너무 걱정이 되어 밤에 잠도 오질 않습니다. 제임스는 로스쿨에서
석유 가스법을 전공한 뒤 석유 회사에 취업했다. 그러나 해외 유전이 개발되면서 국내 석유 탐사 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회사는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당시 법무부 신입사원이었던 제임스는 구조조정 대상 1순위였고 해고된 후에는 계약직과 임시직을 전전했다. 제가 왜 지금 박사님의 시간을 뺏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 학원이 효과를 발휘한다 해도 석유 수출국 기구가 다음에 내릴 결정까지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 망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번영을 구하는 학원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실패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셨군요.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생각을 잠재의식에 들이대면 잠재의식은 그중 더 강한 생각을 수용합니다. 가난을 향한 두려움이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긴 것입니다. 제가 하는 생각이 저의 상황을 결정한다는 겁니까? 제임스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다. 바로 그겁니다. 모든 생각은 창조적입니다. 생각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그보다 더 강한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편재하는 무한한 부를 향한 믿음보다 가난을 향한 믿음과 생각이 훨씬 더 컸던 거지요. 가난을 시각화한다는 것은 가난을 창조하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부를 시각화하면 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제임스는 생각을 고쳐먹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의 부탁을 받아 나는 번영을 부르는 효과적인 학원을 하나 써주며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와 매일 밤 잠들기 전 반드시 명상하라고 권했다. 제임스는 가난으로 향해 있던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부를 향한 생각에만 집중했다. 경제적 상황을 걱정하다가 학원 내용을 부정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했다. 매일 아침과 밤에 각각 10분씩 시간을 내어 번영을 부르는 학원의 진리를 확언했다. 이렇게 하면 잠재의식에 진리를 새기고 잠재의식의 힘을 일깨워 숨겨진 부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한 달 뒤 제임스가 편지를 한 통 보내왔다. 다음은 그의 편지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지난주 공원에서 열린 무료 콘서트를 보러 갔습니다. 돈이 없어 유로 공연은 보러 가지 못했지만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고 음악을 선물로 여기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타지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라 동네 맛집과 상점을 몇 군데 추천해 줬습니다. 제 직업을 이야기하니 조안이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알고 보니 조안 부부의 직업은 석유 시추업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살던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석유 가스법 전문 변호사를 급히 찾고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뒤 부부는 근사한 식당에서 제게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우리는 함께 일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수익에 따라 지분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번영하겠다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번영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진정한 번창을 뜻한다. 번영하는 사람은 영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지적으로 성장한다. 진정으로 번영하려면 생명의 원리가 자유, 조화, 기쁨, 사랑 속에서 흐르도록 돕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진심으로 이 통로가 되고 싶다면 통로가 되는 결정적인 방법을 익히기 위해 매일매일 체계적으로 수련할 것을 권한다. 번영을 부르는 효과적인 학원. 내 마음은 개방적이며 수용적입니다. 나는 조화, 아름다움, 인도, 무한한 부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나는 건강, 성공이 안에서부터 나와 밖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모든 생각이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현실 공간이라는 화면에 비치는 것 또한 압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 영적, 정신적, 물질적 부를 받습니다. 부가 폭포수처럼 내게 쏟아집니다.